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 중 하나인 도대체 무슨 도구를 써야 되나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펼쳐놨는지 보이시나요? 이쪽은 이제 우리가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제가 켜놓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가장 핫한 바이브 코딩 도구라고 알려져 있는 엔티그래비티고요. 여기는 커서입니다. 자, 이게 지금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GUI 형태의 바이브 코딩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GUI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GUI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GUI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UI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래픽으로 이제 유저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란 뜻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눈으로 보시기에 버튼이 있고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주는 장점이 뭔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버튼으로 폴더를 들어가서 폴더를 열고 작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는 고파일럿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다른 프로그램과 이제 차이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다. 이게 일단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장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뭐냐? 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 파일이나 만들어봐 라고 이제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이 녀석이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안에서 작업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여기다가 뭔가 작업을 했을 때 눈에 바로바로 보인다. 이제 이런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다. 그냥 텍스트 파일 만들어라고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만들어봐.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시를 하면 되고 여기도 이제 이쁘게 현재 컨텍스트 윈도우도 얼마나 썼는지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런 보여지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쓰는 거죠. 이 만들면은 이제 만들어진 이 파일도 바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바로 편집도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바이브 코딩의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요런 도구들의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따가 제가 클로드 코드라는 걸 보여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진 바이브 코딩의 이제 특징인데 그러면 요즘 왜 자꾸 뭐 안티그래비티가 좋고 뭐 커서가 더 뭐가 좋네 안 좋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자, 저는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압도적으로 뭐가 좋다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경험상으로 이게 좀 좋은 느낌이 난다.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있고 이제 뭐 플랜에 따라서 이제 가성비가 있고 없고 뭐 이제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뭐가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이것만 써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여기 이 에이전트 채팅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은 이건 이제 저는 공짜라서 이제 모델이 많이 안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모델이 그냥 최근에 보시는 이제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많은 구글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모델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저희 공짜 지금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좋다라고 하면 아니 안티그래피티가 좋다라고 하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제 이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요금제가 이렇게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금제를 찾아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에서 이제 가성비가 좀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무료 요금제를 쓰게 되면은 모델 이런 거밖에 못 씁니다. 근데 10달러부터는 최소한 엔티그래비티는 이런 모델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예를 들어서 모델을 우리가 같은 걸 쓴다라고 치겠습니다. 클로드 소네 4.5를 쓰고 여기서도 뭐 여기 소네 4.5 아니고 여기는 이제 하이쿠 4.5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제가 하이쿠를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같은 모델로 이제 동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겠죠. 엔진이 똑같으니까요.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는데 엔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외관이나 트림에 따라서 이제 타는 그 사람의 그 뭐라 해야 될까 기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큰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엔진이 같다라고 하면 이제 속도가 비슷하게 나겠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이콜 쓰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세 개의 도구 중에 뭐가 더 좋다,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안티그래비티가 지금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공짜로도 이런 고급 모델을 지금 쓸 수 있게 열어줬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도구들이 왜 다 똑같이 생겼냐?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다 똑같이 생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책에도 써놨는데 원조는 얘입니다, 여러분. 원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 프로그램인데 자, 이 프로그램은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얘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오픈 소스라는 게 뭐냐면 내 설계도 아무나 가져가서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 프로그램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이제 에이전트가 장착이 된 건데 얘를 이제 얘가 오픈을 한 거예요. 내 설계도 갖다 써라. 그래서 갖다 쓰라고? 오케이. 커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형태가 같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금 이 익스텐션을 들어가서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려고 들어가시면은 똑같은 익스텐션의 이 검색 결과가 나와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GUI류의 이 IDE라고 하죠. GUI 바이브 코딩 도구들의 이 부모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네는 서로 설계도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비교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급에 모이면 트림을 만드는 공장은 똑같은 것처럼 이제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같아요. 설계도가 같습니다. 다만 요걸 가져다가 우리 회사만의 뭔가 노하우를 조금 약간 첨가해가지고 다르게 쓸 수 있게 낸 거는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이점,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차이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지금 커서 같은 경우는 좌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메뉴 배치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보이는 이 얼마나 썼는지 이 컨텍스트 이 부분도 여기는 이 오른쪽 위에다 배치를 했지만 얘는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또 얼마나 썼는지 이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윈도우의 최대양을 200K로 설정을 했는데 얘는 200K가 아니고 저는 공짜라서 그렇지만 128K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돈 내면 물론 이제 뭐 열리는 정도는 이제 다 똑같아지겠지만 이런 것도 다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커서 같은 경우는 이넷 브라우저도 제공을 하죠. 얘를 눌러가지고 브라우저 탭을 누르면 여기서 브라우징도 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징만 할 수 있냐? 아닙니다. 브라우징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컨텍스트로 넣은 다음에 여기의 내용이 이게 뭐지? 라고 물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와 얘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제가 클릭한 것을 뭔지를 파악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냐? 네이버 아이콘이다. 이런 것들 얘는 알려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에서 제공하는 이런 디테일한 서비스들,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러니까 떡볶이 장사인데 처음에 떡볶이의 레시피는 다 똑같죠? 근데 우리만의 떡볶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전 떡볶이 스타일, 뭐 여기는 뭐 엽떡 스타일 이런 식으로 약간씩의 이제 재료나 이제 노하우를 바꿔가지고 제공하는 것처럼 부모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설계도를 똑같이 가지고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컨셉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안티그래비티는 이제 책을 구매해서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위주로만 동작을 하는 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에이전트 위주로 안 가다 요즘은 다시 에이전트 위주로 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얘는 코드를 편집하는 이 부분도 보면서 에이전트도 같이 조작을 하게 하겠다가 일단 얘 컨셉이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는 편집하면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냥 우리는 에이전트 매니저로만 에이전트들만 시키자. 그리고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협업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형태로 우린 가겠다. 어쨌든 이런 첨가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향점은 조금씩 다른데 결국 이제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뭐 어떻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내가 어떤 스타일로 좀 쓰는 거를 좀 선호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고르실 때는 그런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안티그래비티는 내가 에이전트 위주로 갈 거고 공짜로 좀 약간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 고급진 것들을
공짜로 좀 써보다가 돈을 좀 내가지고 제미나이랑 같이 쓰고 싶다. 그러면 안티그래피티 가시는 거예요. 커서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좀 비쌉니다.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대비적으로 약간 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적은데 얘 같은 경우는 자신들만의 이런 편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기보다는 알고 보면은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특히 프론트엔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 화면 작업을 할 때 내가 여기 이거를 어떻게 좀 수정하고 싶다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거 되게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여기 있는 모델들을 되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켜놓기만 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또 아마 그러긴 할 거예요. 여기 가면 이제 모델 여기 들어와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더 모델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모델 아마 선택해서 추가로 이제 더 하거나 빼거나 하는 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델스 옵션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내면 여기 있는 게 좀 늘어나는 형태로만 되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을 자체적으로 만든 거는 지금 컴포저 1.5밖에 없거든요. 얘네는 컴포저만 자기네 모델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외주로 갖다가 쓰는 건데 어쨌든 얘네는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한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바로 여기 보통 반영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소네포 1, 이 100만 토큰짜리도 여기서 지금 제공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오퍼스에는 100만 토큰이 없네요. 어쨌든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부모인데 얘가 그럼 제일 후진 거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으네.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지금 돈을 버는 장사를 하고 있진 않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많이 퍼주고 대신에 조금 약간 만족도는 살짝 떨어지게 주는 편? 그래서 만약에 이런 GUI 형태로 내가 고르는 걸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커서 또는 안티그래비티 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이 대기업이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소기업인데 얘네만의 약간 노하우나 약간 특이한 기능들, 좀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GUI는 저희가 다 살펴봤고요. CLI 도구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LI 도구는 뭐냐? 자, 이제 대망의 클로드 코드가 나왔습니다. 자, 클로드 코드는 이렇게 클로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터미널 상태에서 쓰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LI라고 합니다. 약간 보시면은 무섭죠? 이제 여러분들 이런 터미널 명령 프롬프트 쓰실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이제 불편한 게 이제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클로드 코드를 지금 어디서 실행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users랑 이제 이 K989라는 이 폴드에서 실행을 했는데 도대체 이걸 다른 데서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터미널을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LS라든지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 폴더들을 보는 거 우리는 이제 GUI를 쓰면은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가가지고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근데 이제 이 GUI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폴더들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버튼만 몇 번 눌러가지고 오픈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클로드 코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찾아가야 돼요. 일일이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단점이랑 단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데브 폴더 안에서 뭐 또 작업을 하려고 이제 이동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코어워크 이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하겠다. 여기서 내가 클로드를 실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 들어가셔가지고 실행을 해야만 내가 클로드 코드를 코워크라는 폴더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폴더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 이런 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코워크 폴더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GUI 형태로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 다 따라 들어가 가지고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서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에서 익숙해지셔야 클로드 코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하시면은 클로드 코드를 쓰는 거는 장점이 없어요. 왜냐면 이 앞단에서 내가 뭔가 이동을 하고 터미널 상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할 줄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엄청난 장점이 있죠. 클로드 코드는 그 대신에 이제 이 에이전트들이 우리가 시킨 그 코딩 작업을 흔히 이제 코딩 작업을 잘 하기 위한 넓은 범위에서의 코딩 작업부터 좁은 범위에서의 코딩 작업까지 아주 그냥 제네럴하게 되게 작업을 전반적으로 엄청 잘해주고 그 다음에 맥스 플랜에 한해서 맥스 플랜을 이제 결제를 하신 경우에 되게 많은 양의 토큰을 제공을 해준다. 이제 뭐 체감상 뭐 10배 정도 준다가 뭐 API를 썼을 때 대비해서 10배를 더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느껴도 여기서 작업을 꽤나 솔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근데 이 터미널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터미널 쓸래, 이거 쓸래 하면은 어느 쪽이 좀 더 약간 눈이 가세요?
만약에 내가 난 좀 버튼 좀 있어야겠는데 라고 하시면 커서나 안티그래비티 쓰셔야 됩니다. 근데 나 이거 좀 이 약간 이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이 무서운 이 텍스트만 있는 이 화면이 나 괜찮다. 나 이거 배워서라도 쓰겠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가 좋다고 하니까 나 클로드 코드 써볼래. 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팅하는 거랑 여기서 채팅하는 거랑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냥 버튼이 있냐 없냐 그 차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요런 차이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제가 넣었고, 저는 그래서 요거를 보통 뭐라고 이제 비유를 많이 하냐면은 자동차 비슷한 가격대의 자동차를 놓고 비교하는 걸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엔진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퍼스 4.6을 쓸 거예요. 여기 오퍼스 4.6 쓰죠. 엔진이 똑같아요. 근데 트림이 다릅니다. 원하는 트림을 그냥 탑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트림을 좋아한다. 그럼 이거 쓰시는 거고요. 이런 트림을 좋아한다. 이걸 쓰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트림을 좋아해. 그럼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트림이 다른 겁니다. 엔진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클로드 코드에서 제공하는 이 오퍼스 4.6의 엔진을 타고 이제 운전하는 거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여기서 주는 나름의 내부에 또 설계 노하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오퍼스 4.6을 쓴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넓게 그냥 대강 얘기했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요 보여지는 거에서 선택을 그냥 하시면 되고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아시는 게 맞을 거예요. 현존 가성비가 그냥 가장 좋은 건 돈을 이제 마음먹고 썼을 때는 이제 클로드 코드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은 안티그래비티가 이제 범용적으로 제미나이도 쓸 수 있으니까 얘가 가성비가 제일 좋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커서에다가 클로드 코드를 이제 결합을 해서 쓰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크나큰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결합해서 쓴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결합하는 개념이 아닌데 이걸 결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커서든 뭐든 간에 이 GUI 도구들은 말씀드릴게요. 자, 안티그래비티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GUI 도구들은 이렇게 아래에 이 GUI 도구 형태에서 이 터미널이라는 걸 제공을 해요. 그래서 터미널이라는 걸 제공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동작을 해요.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거랑 다르지 않죠.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막 이동을 했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로 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동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 보이시죠? 제시라고 돼 있습니다. 제시. 여러분, 얘도 제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 동작하는 이 터미널에 들어간 이 안에 있는 알맹이는 제시라는 녀석으로 같아요. 이제 쉘이 같다라고 하는데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서 보여지는 게 지금 이 안티그래비티 안에 있어서 안티그래비티 안에 있는 뭔가인가 보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그냥 얘를 이 안에서 켜봤을 뿐인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티그래비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클로드를 이렇게 켜면 똑같이 클로드 화면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하고 얘는 독립적이에요. 근데 한 화면 안에서 보기가 좋을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화면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작업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나 띄워놓고 안티그래비티 에이전트랑 클로드 코드 에이전트 같이 쓰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개 놓고 같이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성비로 예를 들어서 클로드 코드는 한 $20만 지불을 하고 안티그래비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울트라 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 작업을 하다가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러면 클로드 코드로 와서 작업을 좀 넣으시고 해가지고 작업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같이 쓰는 거지 큰 차이가 없어요.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서에 있는 터미널도 똑같죠. 이 터미널도 제시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커서랑 클로드 코드를 뭐 결합을 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커서에 있는 제시 쉘 터미널을 그냥 열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클로드 코드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완전히 독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설명이 좀 말이 좀 길어가지고 좀 이게 맞나 하시는데 여러 번 돌려서 보시다 이제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쓰라는 거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자동차 이게 짱입니다 라고 한다고 그거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걸 사잖아요. 우리가 타보고 우리가 탑승을 해보고 운전을 좀 해보면서 나 이런 차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차를 구매를 하시는 것처럼 얘도 똑같습니다. 요금제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퍼주는 느낌인데 얘네가 요즘 토큰을 또 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막 옛날에 전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요즘 또 엄청 좋냐? 그럼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얘네는 대부분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들에서 제공하는 요금제의 거의 반값을 보통 정책으로 삼는 것 같더라고요. 코파일럿, 프로플랜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얘는 요금제가 10달러예요. 그쵸? 허서 같은 경우는 20달러. 클로드 코드도 이제 기본 프로 플랜이 20달러잖아요. 근데 얘는 10달러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 많이 내긴 싫은데 에이전트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 근데 커서든 뭐든 간에 비슷한 것들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걸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기터브 코파일럿이 싸다면 제일 싸요. 왜냐면 10달러 되면 되니까. 그런 차이는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내가 뭘 써야 될지 궁금하시다. 나는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많아서 헷갈릴 뿐인 거고, 알고 보면 똑같은 녀석들이고, 똑같은 녀석들인데 약간 승차감이 다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